네, 75회 기출문제 실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은 B형,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36번 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상사라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자, 단기 회계기간은 2017년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요거는 우리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먼저 들어가 주신 후에 하나씩 문제랑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 등록 번호가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자, 요거는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24, 23, 123, 34. 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명이라고 해서 한국상사라고 보이는 부분, 요거는 우리 왼쪽에 한국상사라고 해서 회사명 나와 있죠. 여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자명이라고 해서 신민주가 대표자인데, 지금 우리 여기 화면상 4번에 대표자명에는 지금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민주 씨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개업 연월일은 우리 이 화면상에 17번에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라는 부분은 우리 6번에 사업장 주소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911. 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종류 해가지고 업태와 종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8번과 9번 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업태는 지금 우리 도소매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제조라고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소매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고, 종목은 문구라고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교부사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죠. 관할 세무서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면상으로는 21번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용인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신 후에 수원이라는 검색을 하셔서 세무서 코드 124번 수원으로 엔터를 쳐 주시면 올바르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두 번째 줄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8,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상품 매출 8,500만 원 요 부분으로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원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매출 원가 2,200만 원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죠. 기초 더하기 단기 마이너스 기말 해가지고 이 상품 매출 원가가 2,200만 원 나왔다, 이 뜻인 건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매출 원가는 지금 2,220만 원으로 잘못 표시가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매출원가라는 요 과목 특성상 이렇게 금액에서 바로 수정이 되지 않고요. 요거 금액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초상품 재고액은 지금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3,100만 원. 3,100만 원. 그래서 요 부분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1,3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얼마가 되어 있어요? 기말 상품 1,28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확인으로 닫아 주신 다음에, 기말 상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 있죠.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다시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상품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빨리 찾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F에서 상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부분이 금액이 지금 기말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자 여기 보시면 기말 상품이 원래 1,3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300만 원으로 엔터를 쳐서 고쳐준 후에 요거를 닫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보시면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뜰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상품 매출 원가 보면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상품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초나 이게 일단 금액을 클릭을 해서 기초나 단기 매입액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수정이 안 된다. 즉 요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에서 상품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75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계속해서 볼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이제 급여부터 비용을 쭉 볼 건데 급여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비교통비가 54만 원인데 54,000원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54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고 쭉쭉쭉 다 맞는데 지금 광고 선전비가 지금 68만 원이 있는데 지금 요 화면상에는 광고 선전비가 없어요. 그래서 누락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드에 커서를 클릭을 하신 후에 F2를 눌러서 광고 선전비 요거를 68만 원 으로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이 당기순이익 요 금액과 여기 화면 오른쪽에 당기순이익 요 금액이 일치하느냐 요거를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일치하기 때문에 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요건 뭐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메뉴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선급금부터 먼저 볼게요. 선급금부터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화면에 세부 내용이 뜬다. 자, 세 가지 거래처가 있는데 첫 번째 안양상사 100만 원 맞고 그다음 두 번째 수원상사 자, 요 금액이 잘못됐죠. 18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전상사가 지금 70만 원인데 잘못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대전상사 금액에서 70만 원으로 자, 수정을 해주시면 차익이 없으면서 합계 350만 원.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매입금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을 일단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대한상사 금액 맞고 국제상사 금액이 틀렸죠. 440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자, 민국상사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총액 맞으면 자,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한국상사는 마트에서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지금 요 현금 적요를 등록하라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 기초정보 등록 중에서 세 번째 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복리후생비 계정이 여러 가지 계정이 있어요. 즉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컨트롤 F를 해서 복리라고 치면 엔터를 치면 500분대부터 이렇게 조회가 되지만 엔터 쳐서 넘어가 주셔서 자 몇백 번대가 올 때까지 800번대가 올 때까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즉 800번대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에 자 현금 적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9번으로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추석, 선물, 대금, 지급으로 그대로 입력을 하신 후에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입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요 800번대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해주셨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죠. 자, 요거는 포인트는 우리가 분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상사는 자,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하였다. 자, 건물을 구입했대요. 자,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취득세 55만 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80만 원. 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즉 우리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하는 자산, 즉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건물이 얼마가 돼요? 취득가액 5천만 원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 즉 55만 원 더하기 80만 원까지 다 더해서 건물이 차변에 5,135만 원이죠. 자, 일반전표 입력에 먼저 들어가 주신 다음에 날짜는 변경을 누르셔서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기간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했고요. 날짜는 071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건물이 얼마다? 모든 금액 다 더한 거죠. 다 더해서 5,13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대변에는 뭐가 된다?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보통 예금 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민국 상사에 2년 후에 회수 예정으로 3천만 원 되어 있대요. 돈 빌렸대요.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미리 받았대요. 이자를 미리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체했대요. 즉 우리가 빌려준 거는 총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 미리 내라. 니네 나중에 이자 주지 말고 미리 내라. 그래서 자, 3천만 원 마이너스 우리가 2천만 원을 3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을 한 나머지만 줄 테니까 너네 나중에 3천만 원 갚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8월 11일 날 자, 8월 11일 날 일단 우리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여금인데 일단 차변에 대여금 중에서도 언제 회수한다고 했어요? 2년 후에 회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고 장기 대여금이다. 그래서 장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단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2년 후 회수라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야 된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대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 채무니까 뭐를 놓치면 안 된다? 거래처를 놓치면 안 된다. 거래처 FE를 해서 민국 상사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돈 빌려준 건 어쨌든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다. 그래서 너네 나중에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돈을 준 건 얼마예요? 대변에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거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줬다? 200만 원 제외한 2,8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0만 원은 뭐다? 이자 수익이다. 이자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200만 원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이동 가능한 자, 난방기를 자, 연산된 난방기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요거는 간단한 거죠? 쉬운 거죠? 자, 분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뭐예요? 비품 자,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금. 라는 게 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연산된 난방기라는 거래처를
미지급금에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것만 하면 어려운 건 없겠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9월 6일 날 김해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금 25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당좌 예입하다. 자, 괄호가 중요합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요거는 뭐예요? 어음의 매각 거래. 자, 어음의 매각 거래. 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우리 약속어음을 은행에 할인받은 거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약속어음 갖고 있는 거 이거 돈 만기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지금 손해보더라도 은행에 가져가서 이거 팔아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9월 6일 날에 대변에 쉬운 것부터 할게요. F1을 해서 우리 뭐가 없어져요? 약속어음이라는 우리 어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일단 대변에 처리를 해주고요. 요거는 어디 거였어요? 거래처가 김해 상점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매각 거래니까 아예 요 어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대변에. 그래서 25만 원이 이렇게 어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붕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 차변에는 뭐가 와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뭘로 들어왔어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F1을 해서 당좌 예금이 들어왔다. 얼마가 들어왔다? 2만 원 차감한 23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쉽고. 그 다음 나머지 2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해서 뭐가 나왔다? 손실이 나왔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자,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F1을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매각 거래가 아니고 차입 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닌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매각 거래냐 차입 거래냐에 따라서 붕괴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9월 18일이고요. 천안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 매입하고 자, 8월 30일 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9월 18일 날 차변에 뭐가 와요? 우리 뭘 구입했어요? 상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얼마가 올까요? 30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계약금 처음에 선급금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차감이 되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고, 요 선급금은 우리 채권, 즉 우리 자산이었으니까 채권이었으니까 요거 거래처 어디였어요? 천안 상사에 우리가 계약금을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계약금은 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이체했죠. 그래서 100만 원 이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천안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오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시면 우리 그 급여 명세표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자, 급여 명세표가 나왔고 여러 가지 뭐 기본급여, 뭐 무슨 수당, 상여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박희찬 씨한테 줘야 되는 급여는 얼마다? 급여계다. 200만 원이 우리가 총 지급해야 되는 급여, 우리 회사의 비용인 급여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요 금액이 200만 원이 우리 회사의 급여라는 비용이 맞긴 맞지만 요 금액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공제를 한다. 뭘 공제를 한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이 공제 내역이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요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공제를 했다가 그대로 다음 달에 그대로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공제 합계 요 금액은 뭐가 된다? 예수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실 거죠? 그래서 9월 25일 날 우리 급여라는 비용, 즉 차변의 비용의 발생 급여가 얼마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성 과목 급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급여들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백 번대 급여를 써야 한다? 800번대 급여, 즉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매 직원이니까 요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회사 급여는 200만 원이다. 그런데 요거를 그냥 다 고스란히 주는 것이 아니고 대변에 뭘 공제한다? 여러 가지 소득세나 4대 보험을 공제한다. 그거를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변에 예수금이 왔고요. 자, 요거를 금액이 얼마에 공제 합계 198, 150. 그리고 그 나머지를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대변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세는 우리가 뭘로 처리를 해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선생님, 그 비용인데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승용차라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지만 요거는 지금 취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자동차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한국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현승상사에서 800만 원에 판매하고 60%는 약속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9월 말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12월 13일 날에 우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대변에 우리 수익의 발생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얼마예요? 800만 원인데 요거를 우리가 60% 즉 800만 원 곱하기 60% 그러면 480만 원은 뭘로 받았다? 자, 받으러옴으로 받았다. 요거는 우리 현승상사라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48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죠. 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나중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거래처도 똑같이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서 이제 우리가 오류 발견했을 때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날짜를 변경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 특정한 날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라고 했고요. 1번 7월 20일. 자, 일단 7월 20일로 일단 들어가 보신 다음에 요 이미 되어 있는 분계를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외상매입금 중 200만 원을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자, 보시면 우리 대변에 당좌예금 요 200만 원 나와 있는 게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거래요. 그러면 당좌예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된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아니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 계정 과목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9월 19일로 일단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진정가구에서 구매한 가구, 자, 회사 비품으로 처리했죠. 자, 차변에 비품으로 했는데, 자, 확인한 결과 회사 대표의 자녀 결혼을 위해서 쓴 거래요.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처리한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처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서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자, 1번 보시면 우리은행의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알고 계시죠? 우리 통장에 지금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갚으면 된다라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자,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5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50만 원이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말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양수로 표시를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일단은 결산 정리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짜로 일단 세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차변에 F1을 눌러서 우리 보통예금, 자, 우리가 요거를 먼저 확인부터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사표를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가 된 금액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이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요 세 번째 칸 있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쭉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잔액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잔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뜻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빌린 돈으로 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닫아주신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하셔서 차변에 보통예금 마이너스만큼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자 550만 원으로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대변에 F1을 눌러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자 F1을 해서 자 우리은행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국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 감가상각비가 나왔죠. 기기장치 얼마, 차량 운반구 얼마, 비품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자 대변부터 한번 할게요. 대변부터 우리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 이렇게 대변부터 입력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대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4번을 눌러주시고 계정 과목에서 F1을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우리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오게 되겠지만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온다라는 것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먼저 볼게요. 기계장치 여기를 207번 코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금액이 얼마다? 68만 원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F1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 차량 운반구를 찾아볼까요? 자, 209번 코드에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얼마다?
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FE를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마찬가지로 비품에 대한 거 찾아보면 213번 코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각각 자산에 따른 이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먼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FE를 해서 비용의 발생, 감가상각 B를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판관비나 제조원가 요 구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조원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감가상각비를 해주시면 합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2017년 8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단기 비용으로 전액 처리를 했대요. 보시면 지금 보험 적용 기간 보시면 지금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 즉 1년치 보험료를 지금 납부를 했는데 요게 단기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우리 120만 원 납입한 것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뭘로 처리를 해야 된다? 선급 보험료라는 비용의 이원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0만 원이 이제 1년치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한 달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년에 대한 거 지금 7달, 즉 얼마예요? 70만 원만큼은 선급 우리가 보험료, 즉 선급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보면 차변에 FE를 해서 선급 비용, 우리가 선급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급 보험료는 선급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금액 내년 거 얼마다? 70만 원이다. 그 다음 대변은 뭐가 될까요? 대변은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에서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보험료를 그만큼 70만 원 줄여준다라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말 상품 재고액 나왔죠. 자, 요게 1,650만 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제시가 된 문제다라면 자, 뭘 계산하라는 문제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한다. 요거는 똑같아요. 차변,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시산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일단 들어가 보신 다음에 엔터 쳐서 자, 쭉 보시면 우리가 매출 원가에 대한 거는 재고자산, 즉 상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이렇게 차변 잔액으로 나와 있는 요 금액 있죠. 1억 7,400만 원. 요 금액이 뭘 뜻한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전기 2월, 즉 우리가 기초에 대한 금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요 수많은 요 금액들은 뭐예요? 단기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매입한 게 쭉 들어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상품에 대해서 차변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매입한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하면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1,650만 원이니까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1억 7,400만 원 마이너스 1,65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자 1억 5,75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결산 차변 자 5번을 구분해서 5번을 눌러주시면 결차라고 나오고 FE를 눌러서 자 상품 매출 원가
값을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금액 157-500-0000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대변은 자, 요 6번을 눌러 주시면 결대로 뜨고요. 자, 대변은 뭐가 와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는 그만큼 상품이 팔렸기 때문에, 즉 상품이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만 남았죠. 문제 7번은 장부조회에 대한 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얼마냐. 이런 식으로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5월 말이기 때문에 5월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자, 자산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 1번 나오죠. 단기에 얼마예요? 자, 162-785-230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조금 밑으로 보시면 부채 중에서도 1번 유동부채 나왔죠? 요 금액 차감을 해주시면 금액은 118-610-230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상반기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반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월계표가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계표, 괄호 열고 월계표라고 되어 있는 요 장부에 들어가 보시고 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월계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이렇게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쭉 내려가면 여기 6번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현금으로 지출한 거, 이게 현금 요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현금 외로 지출한 게 대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합한 게 가장 왼쪽에 요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6월 30일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클릭을 해보시고 자, 날짜가 6월 말이니까 6월로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기계장치는 우리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쯤에 보시면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자, 요 금액이에요? 아니면은 자, 요 감가상각 누계액 제외한 요 85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기계장치라고 나와 있는 요 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니고 뭐다? 취득 원가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장부가액은 85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5회 기출문제 실무 부분 다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